안녕하세요, 라이더TV입니다. 오늘이 바로 세월호 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먼저 수학여행 도중에 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당시 희생자들, 이 희생자들은 정말 아무 죄가 없죠. 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5주기를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JTBC에서 손석희 사장이 또 진실 운운하면서 또 떠들었어요. 내일 세월호 5주기인데 아직도 진실이 떠오르지 않고 있다. 배도 떠오르고 관련 범죄자도 잡히고 처벌을 받았고 모든 게 끝났는데도 이 방송은 또 다시 선동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놈의 진실 타령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본 항공의 1, 2, 3기 사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시에 굉장히 큰 사고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 뉴스가 되었고요. 85년에 발생한 이 사고는 승객 509명, 승무원 15명이 타고 보잉 747기였는데 사고로 단 4명만 살아남은 정말 일본 아니면 아시아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가장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를 낸 비행 사고라고 합니다. 이 사고가 얼마나 일본인들에게 충격적이었냐면 이 사고가 터진 다음에 항공산업 자체가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지금 일본 전체를 큰 뒤흔들었던 우리나라의 세월호 이상의 어떤 사고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사고 대응 상황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세월호의 그 해경 대응 방식을 능가하는 삽질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자이다 헬기가 추락 직후 비행기를 발견을 했음에도 그냥 생존자 흔적이 없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당시에 생존자들 증언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최초에 추락을 했을 때는 생존자들이 꽤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밤에 비가 오고 저체온증 등으로 많이들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자위대 초기 대응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쪽이 산지역이라 산악지역이라서 그냥 전원 사망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날까지 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를 두고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았는데 자위대의 오인으로 인한 격추다 또는 무인기와 충돌했다 또는 뭔가 미국이 알면 좋지 않은 화물들이 실려 있었다. 뭔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세월호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 음모론들이 판을 쳤습니다. 당시에 이걸 보면은 세월호 사건에서 굉장히 비슷한 재판이 일어난 듯한 느낌을 주지 않나요? 지금도 인터넷에서 일본 야후입니다. 일본 야후의 지식인 같은 서비스를 보게 되면은 그 잘 1, 2, 3편의 추락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 설이 돌고 있다. 왜 그러냐? 이런 지금 세월호를 둘러싼 좌파들의 반응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중도적인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런 음모론이 생기냐? 바로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난지에 대해서 명확하고 그냥 쉽게 알기 쉬운 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이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음모론이 자꾸 해서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전문 영역은 전문가들이 확인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근데 잘 모르면서 왈가왈부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꼭 마치 유시민이 미국의 달 착륙이 음모다, 자기는 믿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전문성이 없는 인간은 음모론밖에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에 세월호 역시 똑같은 반응들이 일어난 거예요. 인신공양설 정말 어처구니 없죠. 그런 생각하는 인간들의 뇌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그리고 잠수함 충돌설도 있었죠. 미군 잠수함이 충돌을 했기 때문에 미군들이 왔던 거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들. 최근에 보니까 아직도 그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에 외부 충격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거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게 다 전문 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한 무지, 음모론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 쪽의 대답들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죠? 굉장히 성숙해 있고 논리적입니다. 일반적 국민들이 의식 수준이 이 정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잘 1, 2, 3기에 대한 어떤 그 엄청난 당시 우리나라 세월호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다라는 걸 배경으로 보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성적으로 대응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음모론 따위에 매몰되지 않았고요. 이 잘 1, 2, 3기가 도대체 왜 뒤 날개가 파손이 됐고 추락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 사고 발생과 재발 방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철저한 분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물론 일본 측은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굉장히 사건을 축소하려거나 정부 측에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 과거의 그런 답습들이 좀 있었지만 항공사고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으로 원인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조사된 내용들인데요. 테일 스트라이크라고 불리는 747기가 착륙할 때 747기가 워낙 크잖아요.
하다 보니 착륙할 때 뒷꼬리가 활주로에 부딪히는 사고들이 종종 발생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발생한 사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2열로 못이 박혀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비사가 당시 1열로만 못을 박는 굉장히 편의적인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무시한 수리가 진행이 되었고, 그 덕분에 핀이 박혀있던 부분들이 피로가 누적이 되면서 금속 피로가 누적이 되면서 결국 12,000회 이상의 이착륙을 하다 붕괴가 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원인을 밝혀낸 것이고요. 결국 정비 과실로 인한 사고였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비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가 개선이 되어서 정비 실수가 아니면 고의적인 정비 누락이 나타나지 않도록 개선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 아까 손석희가 말한 진실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성적 분석으로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월호의 사고의 진실은 누구인가요? 원인은 누구인가요? 이러면서 촛불 들고 나온다고 해서 이런 분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일본 항공은 이 사건 이후 단 한 명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85년에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지금 벌써 35년이 지났죠. 현재까지 단 한 명도 인명피해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사고 분석을 하고 그로 인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진실이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한 진실을 향한 사고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고를 조사한 항공조사단은 이것이 항공사고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했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조사해야 될지를 철저하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고 조사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다시 안 다치려고, 다시 안 사고 나려고, 다시 그런 슬픔 안 겪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본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성숙해 있다는 것을 이 사건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보시죠.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는 우리의 입장. 세월호는 해상사고가 아니라 살인범죄임이 드러났다. 우리의 대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과 대응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입니다. 여기에 선동되는 그 사람들의 수준이 이거밖에 되지가 않아요. 일본과 다릅니다. 지금 나가서 세월호 참사는 해상 재난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죽일 놈 취급받죠. 과적으로 인한 무리한 운행, 과적을 숨기기 위해 평형수를 과도하게 빼고 운행한 그런 불법 운항, 선장의 근무 태만과 함께 초보 운행사가 부실한 변침을 하는 대응을 통해서 일어난 사고예요. 그것을 수습해야 했던 해경과 119 간의 업무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개선되어서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근데 세월호 피해자라고 하는 이 유가족들은 여전히 세월호 참사가 살인범죄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무죄 판결까지 받았던 정말 우스운 사건이죠. 좌파 정권에 의해서 이미 헌재가 그 중립성을 잃어버린 과정에서도 박근혜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판결까지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직도 박근혜 정권, 황교안, 새누리당, 과거 새누리당을 모두 다 범죄자로 몰아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가 건설된다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세월호에 대한 그들의 선전선동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다수의 국민들이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성을 잃은 광기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데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은 이건 광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 사고를 통해서 이제 이들이 이런 짓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도 그러니까 이미 이 세월호에 선동돼 있는 그들을 제외한, 좌파들을 제외한 그 누구도 이제 더 이상 이들의 이런 광기에 편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이 사람들은 울고불고 떼쓴다고 없는 사실이 진실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해상사고에서 죽은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 자식들이 안타깝다면은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 프로세스, 아니면 배의 불법적인 적재 또는 개조,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뀐 시스템이 바로 세월호 사고의 아이들이 목숨을 버려가며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어준 그런 계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발 좀 없는, 말도 안 되는, 본인들이 믿고 싶고 본인들이 광기를 끝내고 싶은 광기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진실이라고 하는 누군가의 피를 보려고 하지 좀 마세요. 남아있는 동정심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이미 지났죠, 하루? 세월호 5주기, 아직도 떠오르지 않는 진실. 손석희는 아직도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가지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동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감성팔이 선동으로 또다시 이 사건을 잘 모르거나 이미 기억에서 지워졌던 사람들을 재차 점화시키고 선동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놈의 진실 뭔가요? 당신이 말하고 싶은 진실 뭔가요?
그게 진실입니까? 당신들이 하고 싶은 행동이 그게 진실이에요? 오늘 차명진 그 전 의원이 소신 발언을 했다가 매장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징계 절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뭐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지금 고개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왜 이걸 사과를 해야 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개인 의사를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나라인가요? 지금 얼마 전에 백주대낮에 백두칭송위원회라는 인간들, 위임맞이 환영단이라는 김수근을 비롯한 이런 인간들이, 이 간첩인지 뭔지 모를 인간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김정은 방한 환영 인사를 하는데, 김정은 찬양을 하는 것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수근이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면서 김정은 환영을 했어요.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는 대한민국에 엄청난 인명살상을 벌여온 전쟁 범죄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환영하는 환영식을 대한민국에서 해도 잡혀가지 않았죠. 심지어 방송에서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말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좌파들은 이런 놈들입니다. 그러면서 세월호에 대해서 소신 발언한 이 사람은 이 발언의 잘못을 떠나서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죠. 지금 매장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악마도 울고 갈 것 같아요. 이 인간들이 한 짓에 대한. 어떻게 누군가의 소신 발언이 막말과 단죄로 재단이 돼서 이렇게 죽어야 될, 매장되어야 될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자들, 뉴스까지 방송을 하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데요. 이런 대한민국이 정말 저는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될지 정말 감도 잡히지 않아요. 황교안이 추모 행사에 나와서 추모식 행사에서 이런 사고 재발 방지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나, 추모를 했으나 그들은 거짓말이다, 가식이다 이러면서 외면했죠.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너는 범죄자고 너는 처벌을 받아야 돼. 이게 그들만의 진실이고, 그들은 그게 아니면 진실이 해소됐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라고 계속해서 모략하고 선동할 게 뻔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세월호 추모 음악회라고 해서 오늘 추모 음악회를 하더라고요. 그 세월호 앞에서. 난 정말 아까 그들의 그 밝혀질 수 없는 진실과, 그리고 세월호의 성역화,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사이비 종교입니다. 저는 이게 추모구식이 아니라 종교적 숭배의식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성은 상실이 됐고 감정만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월호에 대한 의심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마치 사이비 교단이 교원들이 교주를 의심하게 되면 탄압을 받거나 목숨을 잃게 되듯이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실은 세월호의 해상사고라는 진실이 침몰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깊이 우려가 됩니다. 정말 밝고 발전하는 건전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바보같은 선동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모든 사건을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논리적으로 풀어갈 줄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숙하게 살아가야 앞으로 또 이런 바보같은 선동에 당하지 않는 성숙한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